즐거운 속사냥 장아찌입니다. 지금 이제 삼각함수 뒷줄 분석 문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함수 y는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파이 막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썼고 이것의 최대값을 최소값을 뭐라 할 때 구하자 그런 이야기. 이런 것은 뭐야? 기본적으로 괄호 안에가 막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파이 막 이런 말 있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변환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 거지. 변환 공식을 좀 적용해서 다시 보면 코사인, 여기는 x 더하기 파이인데 좀 더 평상시 모양으로 파이를 먼저 쓰면 파이 더하기 x랑 같은 말을 줄게. 요 녀석 이야기야. 이 녀석이 뭐랑 같은가? 우리가 변환 공식 하죠. 자, 변환 공식 내용을 한다면 파이가 써져 있을 때는 그냥 이것은 코사인 x랑 일단은 같다겠어. 이렇게 파이를 치워버린 거 x 써서 이렇게 쓰는 거를 갖고 일단은 그리고 부호. 자, 이것을 보는 파이 더하기 x 그러면 파이는 180도를 말하니까 얘는 이해가 간주하면 3, 4분면이지. 자, 코사인은 3, 4분면이 음수야. 이게 음수니까 요거 마이너스 1배 해야 된다겠지. 이것은 얘랑 같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인도 있는데, 자, 사인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 녀석을 앞으로 쓰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x랑 같아요. 자, 이 녀석을 변환시키는 거야. 이 녀석을.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말이 있으면 2분의 홀수 파이 막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뀐다고 그랬지.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 거야. 코사인 x로. 그리고 이 녀석은 4분면 따지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뭡니까? 자, 여기에서 시초선에서 음의 방향으로 90도니까 이렇게 간다는 말이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거꾸로. 자,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x만큼 플러스니까 x는 예각으로 간다니까 다시 이렇게 플러스 각도로 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4, 4분면이 되겠지. 자, 이 동경의 위치는 4, 4분면이야. 그래서 4, 4분면은 사인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라서 얘도 마이너스 붙인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변환 공식을 적용해서 이제 저걸 풀어가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요거 대신에 코사인 이거 대신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집어넣을 거니까 저 식을 이제 다시 쓰면 이런 말 되겠지. 여기서 근데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그냥 코사인 x 제곱하고 같지. 그래서 이 코사인 x의 제곱하고 결국은 같은 거다. 그 말이 앞에 것이니.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인데, 자, 요거 자체가 아까 뭐랬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x랑 같다겠지. 요 녀석이 마이너스 코사인 x랑 같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4라고 써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4 코사인 x 이거랑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3. 자, 결과적으로는 요 녀석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저 변환 공식 적용하면. 자, 삼각형에서 이렇게 변환 공식 적용하도록 하는 문제 늘상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아무튼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것의 최대치수 구하기. 우리가 이제 이것은 최대치수 구할 때 어떻게 한다겠냐? 치환하면 되겠지. 그냥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해버리는 거야. t라고 치환하면 코사인이니까 특별히 무슨 말 없으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x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코사인 x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t의 범위. 자,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라는 이 조건을 하에서 이것을 최대치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환했을 때 저 녀석을 다시 보면은 이거 t로 치환했으니까 뭐야 돼? 2t 제곱이지. 얘는 마이너스 4t 더하기 3.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이치 함수인데 t의 범위가 여기서 여기다 그 말이야. 이제 치환했을 때는 그것의 범위를 가지고 하는 거고. 자, 이것을 이제 최대치수니까 이치 함수 최대치수 그림을 그려서 알아보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변수가 t이기 때문에 x축 대신에 t축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꼭지점을 찾아야죠. 이렇게 쓰면 자, 이것의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자, ab는 개수를 말한다. 차례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딱 대입했더니 바꾼 데서 3을 사니까 1이지? 1가 꼭지점이야. 1만 1 대입하면 되지. 이제 우리 둘이서 하면 5, 9 빼기 4니까 1,1 거기가 꼭지점입니다. 1,1을 대충 잡아주고 여기가 꼭지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x가 0일 때, t가 0일 때 y값 3이니까 y절편은 3이고 이렇게 여기 지나면서 대충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그래프 이차함수 그려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y절편이 3입니다.
그리고 이제 t값의 범위가 뭐야?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은 뭐 여기 어디 있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1, 여기부터 그만하죠. 여기부터. 자, 그래프상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잡는 거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결과적으로는 요 사이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만해. 그러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고 1일 때가 꼭지점이면서 최소값이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1일 때는 1, 요 녀석이 최소값인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1만 딱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오늘 제곱하면 1이고 2죠. 얘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곱하기 플러스 4고 플러스 3. 그래서 여기 2, 4, 3 플러스 9. 자, 그래서 최대값이 m인데 m은 바로 9다 그 말이죠.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니까 1 그 말이야. 자, 최대값은 여기가 9, 여기는 1 그 말이야. 요런 상태. 자, 그래서 m 더하기 m은 물었으니까 자, m 더하기 m은 10이다라고 주면 되겠지.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는 A이고 그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B이다.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라 대항이다. 이때 A, B 세타를 뭐 다 더해라 이렇게. 자, 둘레가 정해졌어요. 둘레의 길이만 정해진 어떤 부채꼴의 가장 최대 넓이는 얼마냐? 이렇게. 자, 부채꼴이니까 기본적으로 부채꼴을 대충 좀 그려서 생각해야 돼. 이렇게. 부채꼴을 아무렇게나 좀 그리는 거예요. 네, 둘레 막 이런 말 나왔고 반지름 이런 말 나왔으니까 반지름을 또 R이라고 지정을 해주는 게 낫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호의 길이죠. 자, 호의 길인데 둘레가 정해졌잖아요. 둘레가 고정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 R이니까 여기랑 다 더해서 20이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는 20에서 R 2개 뺀 거겠지. 둘레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20 빼기 2R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게 여기 이제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호의 길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럴 때 말이야. 자, 이럴 때 이것의 최대 넓이 그랬는데, 자, 최대 넓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좀 쓸 줄 알지. 자, 부채꼴의 넓이는 그 말이야. 넓이를 S라고 한 다음에 S는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공식. 자,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런 것도 있잖아요. R은 반지름이고 세타는 라디안 중심각입니다. 이런 것도 공식이고 또 뭐야? 2분의 1 RL이라는 공식도 있잖아요. 여기서 R은 반지름, L은 호의 길이야. 호의 길이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호의 길이. 얘를 우리가 보통 L이라고 합니다. 자, 호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는 2분의 1 RL 여기다 넣으면 넓이가 나오는 게 자,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좀 적용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요 녀석의 넓이니까 여기다 많이 넣는다면 그 말이야. 여기다 넣는다면 2분의 1 R에다가 L. 근데 L이 이렇게 써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20 마이너스 2R 이런 거야. 요것이 바로 부채꼴 넓이구나 그 말이야. 이 녀석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다시 쓰면 자, 2분의 1 있잖아. 2분의 1이라서 이 좀 약분 미리 해버린다면 R에다가 요거 2로 나누면 10 빼기 R 이렇게 되겠지. 요 녀석이 나눴을 때 정리하면 이거예요. 요 녀석이 바로 넓이구나 그 말이야. 이게 부채꼴의 넓이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 최소 그 말이지. 자, 근데 이것은 2차 함수잖아요. 자, 2차 함수고 인수분해가 돼 있는 모양이야. 그러면 전 녀석을 또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이런 거지. 자, 여기 이제 R하고 S에 대한 축이니까 R축, S축 이렇게 말만 바꾸면 되는 거야, 문자네. 그 다음에 여기 인수분해가 돼 있을 때는 굳이 뭐 이걸 전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 녀석이 0일 때, 얘가 0일 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얘가 0이다 그러면 R이 0일 때고, 얘가 0이다, R이 10일 때야. 자, 요 근이 0일 때, 그 다음에 10일 때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최고창이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최고창이 음수일 때는 이차함수 뒤집어서 그리는 거 알죠? 요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차함수는 좌우 대칭성을 갖고 있어서 x절편이 0하고 10이라는 가운데는 5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지점은 5컴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꼭지점 5를 집어넣어주면 5고 여기도 5지? 5, 5, 25. 여기가 25구나. 그 말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R이 5일 때가 넓이가 최대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때 넓이는 25다. 그 소리고, S값이 20 넓이니까.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R이 5일 때 25 그 말이야. R이 5일 때, 그때 최대 넓이는 A이고 그랬는데, 그 A는 넓이니까 A는 25고요.
그 다음에 그때 반지름 길이는 b. 그때 반지름이 b니까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5일 때니까 5다 그 말이야. 이렇게. 자, 그리고 그때 중심각 그랬는데 중심각의 세타 라디안인데 중심각은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다 이제 r을 좀 넣어서 생각하면 뭐니? 자, 얘가 지금 r이 5일 때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5를 넣으면 뭐야? 10이죠. 자, 요거 이제 r 대신에 5를 넣으면 이 값이 뭐야? 10인 겁니다. 이것이 호의 길이 L이야. L. 여기가 10이다 그 소리야. 여기 반지름 5고 L이 10일 때 그 말이야. 그럼 요 중심각이 누구냐? 요걸 세타라고 했는데 이거 세타는 라디안 숫자고요. 자, 이때 뭐라고 했어요? 예, 이 호의 길이 자, 관계 L이라는 것은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래요. R 세타. 여기서 호의 길이 여기 아까 10이죠. 10은 R이 5야. 그러니까 세타 값이 2가 되줘야 되겠지. 자, 세타가 2라는 거 여기가 2라디안 그 말이야. 라디안으로는 2라디안. 그래서 세타 값은 2다 그러는 거야. 자, L은 R 세타 이런 기본 식들. 부채꼴의 넓이 이런 식들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채꼴 나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세타를 불렀으니까 다 더해주면 뭐 32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자, 이제 삼각함수니까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또 당연히 따라서 아니겠지. 자, 함수 y는 a sin px 더하기 10 더하기 d 뭐 이렇게 생겨요. 일반형이죠. 삼각함수 일반형의 사인 그래프인데 요것의 그래프가 다른 것 같다. 사인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랬을 때 a, b, c를 구해라 그 말이고 a, b는 뭐 양수가 이렇게 조건 줬고요. 그 다음에 뭐 c의 범위는 마이너스 2파이부터 0 사이다. 예.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찾는 거냐 그 말인데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미지수 찾을 때 가장 쉬운 것은 뭐 A 이런 거 쉽죠. 그 다음에 D 같은 것도 쉽습니다. 왜 쉬운가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B는 주기랑 관련이 있다겠지. A라는 것은 상하폭 상하폭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B는 주기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D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고 C는 이제 B랑 짬뽕해서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인데 C가 제일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쨌든 C는 맨 나중에 이제 천천히 좀 보고 나머지는 금방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자, 왜 구할 수 있냐?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저 사인식을 항상 이렇게 계수 있잖아요. bx 할 때 그 b로 묶어줘야 됩니다. b로 묶어서 x 더하기 하고 이렇게 모양을 b로 묶으면 이 c는 b로 묶었으니까 b분의 c로 고쳐줘야 이렇게 다시 전개하면 다시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더하기 d 자, 이렇게 딱 해야 이걸 가지고 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차례대로 이렇게 구한다면 자, a라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상하폭이야. 자, 여기 근데 상하폭을 보세요.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6간격이지. 자, 원래 우리가 원래 사인 그래프는 뭡니까? 원래 사인 그래프는 한 cir클만 그리면 이렇게 생기지.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잖아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 상하폭이 2죠. 2. 그 2인데 이게 6이야.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6. 6간격이라는 것은 2의 3배잖아요. 그럴 때 A 값은 3배. 3 그다겠지.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겠어요. 자, 그런데 A가 양수라고 조건 줬으니까 A 값은 3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이 A 값을 이제 찾았고 B 값은 주기라 그랬죠. 주기. 자, B 값은 주기라서 여기에서 주기랑 관련이 있는 거. 자, 주기랑 관련 있는 것은 그래프가 맨 위에서 위까지. 자, 사인 그래프를 볼 때 이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막 가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것도 2파이죠. 주기죠. 여기가 2파입니다. 2파이 여기 4파이고 사인의 기본 그래프. 이제 여기서까지가 2파인데 그렇게 따져도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간격도 똑같이 2파인 거예요. 이것도 2파이지만 얘도 2파인 거예요. 꼭 산 봉우리라고 친다면 봉우리에서 봉우리까지 또는 여기 계곡에서 계곡까지 이것도 2파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양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같은 거예요. 똑같은 지점이지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것도 바로 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위에서 위까지도 주기인 것이고 여기 계곡에서 계곡까지 여기도 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둘이 이거 차이가 뭐야? 파이죠 그냥. 아, 파이니까 주기가 파이구나 그 말 되는 거야. 주기가 파이. 자, 주기가 파이니까 b 요거 bx 할 때 x의 계수 b만이잖아요. 우리가 주기는 어떤다 그랬어요? b의 절대값 분의 원래 2파이 된다겠지? 원래 주기는 2파인데 b의 절대값으로 나눠준 것이 그래프의 주기다 그랬는데 이 주기가 지금 현재 그림에서 파이니까 요게 얘랑 같다 이 말인 거야. 아, 그러니까 b 값이 2이거나 마이너스 2인데 근데 b가 지금 양수다 그랬으니까 양수니까 b 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b 값은 또 2라고 나왔다 그 말이야. 자, 이제 b라고 2가 나왔으면 b 대신에 여기 b 대신에는 2를 집어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이제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뭐냐? d 먼저 구하면 자, d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인데 아까 이제 3 요것이 3으로 3배가 좀 되는 상황을 본다면 사인 그래프를 원래 이제 이렇게 좀 본다면 여기가 이제 2파이라고 치고요. 여기가 원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인데 3배가 됐잖아요. 지금 3배가 되면은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라겠어요. 이게 3배 상태야. 3배 상태. 자, 이게 3배의 상태인데 요 녀석이 어떻게 된 거야? 위로 1만큼 올라간 거지. 4로 갔으니까. 아, 요 녀석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4로 가는 거고 여기는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2로 가고 그러는 거지. 아, 그래서 위로 1만큼 평행이동 됐다 그 소리야. 위로 1만큼 그 말이니까 t가 바로 1 그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c를 구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돼. 이 부분이. 자, 이건 뭐냐면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2분의 c라고 써져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랬지.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다 그 소리. 자, 이렇게. 자, 그렇게 알아보게 되는데 근데 c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c가 지금 음수라고 그랬죠. 지금 범위가. c 대신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서 생각하면 c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넣어서 생각하면 이게 플러스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c가 음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넣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구나 그 말이야. 그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느냐 이제 그거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따져보려면 주요 지점을 가지고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일단 평행이동은 잠깐 놔두고 이 주기 같은 것까지만 반영해서 자, 이 y축 방향의 평행이동도 x축 방향 이동하고는 좀 상관이 없죠. 얘는 잠깐 놔두고 평행이동 잠깐 놔두고 그냥 a sin bx 그것만 살짝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의 그래프만. 자, 이 녀석은 3 sin bx. 자, 이 녀석을 평행이동 한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그릴 줄 알면 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했던 주기가 지금 여기가 2가 붙어있으면 주기가 파이다 그랬지. 주기가 파이고 여기 상하폭이 3이야. 그걸 반영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주기가 파이니까 원래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주기를 파이로 변경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폭이 3배니까 3배까지 확장해서 좀 그린다면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올 건데 이렇게 이제 여기도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그 말이니. 그런데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로 바꿔줘요. 원래는 여기가 2파이잖아요. 여기가 2파인데 이걸 파이로 바꿔주면 주기가 파이로 딱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상하폭이 3 딱 반영되고 이 그래프는 바로 그냥 이건 겁니다. 이거. 여기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저 그림하고 이제 비교해봐야 돼.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상태지 지금. 여기가 2분의 파입니다. 여기가 주간이니까. 그러면 자, 이런 지점이 이런 지점, 여기 내려가는 지점이죠. 내려가는 지점. 뭐 여기 위 지점을 알아봐도 되고 내려가는 지점을 알아봐도 돼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그냥 이런 데를 알아보는 것도 괜찮고. 자, 이런 데는 지금 4분의 여기 이제 4분의 파이겠지 주간이니까 또. 자, 이런 점이 어디로 바뀌었나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거야. 이런 점이 어디로 바뀌었나. 그리고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자.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지금 이동된 거니까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저것이 딱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어디로 갔나를 찾아보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 점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기가 파이잖아요. 파이. 이게 요 지점이 요 녀석이 파이 지점으로 파이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요 녀석이 이렇게 이동했다. 일로 왔다 그 말이지. 요 녀석이 이렇게 가면 요 녀석이 일로 가면 여기에서 파이 쪽으로 간 거잖아 지금. 저기 지금 파이 지점에 봉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가는 거지. 그래서 요 녀석은 일로 오는 거고, 요 녀석은 원점으로 오는 거지. 그게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파이 지점에, 여기가 지금 파이 지점에 이 정상이 있기 때문에 산봉우리, 여기 파이 지점에 맞춘다면, 여기 지점이 이렇게 평행이동했구나, 이렇게 알아보면 양의 방향으로 간 거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바로 평행이동만큼이구나, 그 말. 요 길이는 파이는 4분의 4파이라고 치고 4분의 4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니까 4분의 3파이가 되겠네요. 자, 4분의 3파이고 말이에요. 요 간격이 4분의 3파이만큼 이동한 거다 그 소리예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는 요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그 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제 더 볼 거 없고 일단 요 정도 평행 이동이에요. 요만큼 평행이동이다 그 말인데 평행이동이 x축으로 이만큼 됐다고 했잖아요. 요만큼이. 그걸 그대로 쓴다면 요게 평행이동 숫자인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요만큼 거예요. 요 녀석이 바로 c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요 식에서 이걸 이제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되겠지.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c값이 바로 나옵니다. c값은 이걸 여기다 마이너스 2배니까 약분해서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다. C 값이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요 범위 안에 C가 딱 들어가죠. 맞죠? 자, 요것이 C 값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A, B, C, D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구하고 하는 게 절대값 A, B, C, D잖아요. 자, A, B는 3 곱하기 2고, 그 다음에 C는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C고, D는 또 1이죠. 곱하기 1. 자, 요 녀석의 절대값 계산하기에. 그러니까 뭐야? 2가 약분되고 음수는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되지. 절대값이니까 3, 3은 9파이가 되겠지. 자, 그래서 9파이가 되겠다고. 자,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막 평행이동까지 생각하다 보면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다른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여기에서 아무튼 A, B, D 값은 구하기가 쉬운데 코사인이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X 다음에 여기 써진 저것이 평행이동 관계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어렵다. 참고하세요. 4번. 자, 4사인 세타 더하기 3코사인 세타가 0일 때 사인 세타 값은 얼마냐? 세타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다 그 말이에요. 2, 4분면이다 그 소리죠. 자, 세타는 2, 4분면의 각이다 그 말이고 요것은 저거다. 사인 세타가 얼마냐? 자,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 일단 저 식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써놓고 사인 세타를 갑자기 물으면 물론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구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지.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 이것은 항상 사용될 수 있는 식이에요. 이거랑 이것을 연립해도 되는 거지 사실은. 이거 연립하려면 복잡하다는 거 알겠죠? 연립하려면 2차식도 있고 막 대입하고 그러려면 복잡하다는 거 알수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것은 사용하지 않겠다 그 말이야. 자,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은 하나를 넘기세요. 4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아무거나 넘기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사인하고 코사인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고 는 0까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좀 탄젠트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을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눕니다. 자, 2, 4분면의 각이라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은 아니죠. 0은 아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나누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누면 뭐가 되는가 보세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항상 이 모양을 만드세요. 자,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왜냐면 그게 바로 탄젠트 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정리하면 이것은 이제 4 곱하기인데 코사인 분의 사인 이것이 다른 말로 탄젠트 세타랑 같아졌어요. 자, 요 내용을 응용하는 문제예요.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다. 똑같은 각일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탄젠트랑 같은 것이라서 이렇게 쓰고 얘는 여기 뭐야? 코사인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3이지. 자, 양변에 4로 나눠준다면 이렇게 돼서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아,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그 말. 자, 이러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자, 탄젠트가 나오면 저거 동경으로 바로 이제 나머지 다 구합을 해요. 나머지. 자, 이렇게 동경이 있으면 탄젠트라는 건 뭐라 했어요? 이제 여기 2, 4분면, 2, 4분면이니까 아무데나 뭐 여기 좀 잡아두고 이렇게 동경을 해. 여기에 대한 겁니다. 이 동경에 대해서. 자, 요 각이 세타 그 말이에요. 세타. 자, 그럼 여기에 함수값, 여기 함수값이 이제 탄젠트인데, 탄젠트는 2, 4분면이에요. 2, 4분면은 탄젠트. 자, 탄젠트는 뭐라 그랬어요?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야. x 좌표분의 y 좌표가 탄젠트 값이야. x 좌표가 여기는 이제 4분의 마이너스 3이 되고 항상 여기는 x가 여기가 마이너스 4이고 y가 3 이렇게 되면 딱 맞겠지. 여기 부호를 반대로 써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주면 아, 요 녀석이 바로 탄젠트 값인 거야. x 좌표가 마이너스 4, y 좌표가 3 그러면 되는 거야. 아, 그리고 3하고 4니까 3. 자, 여기 길이가 3, 얘가 3은 3대 4대 5, 피타고라스 5. 자, 빗 빼는 길이는 5입니다. 직각삼각형이고. 자, 항상 피타고라스를 적용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반지름이 5인 원에서 좌표가 마이너스 4랑 3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삼각함수 관련된 것은 다 비율 값이기 때문에 뭐 길이가 뭐 10이냐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비율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자,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사인 세타를 불렀잖아요. 자, 사인의 정의, 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y 좌표라고 한다겠지. 바로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자, 동경이 나오면 바로 끝난 겁니다. 코사인이라고 하면 반지름 분의 x 좌표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그러면 되겠고, 사인이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 자, 2, 4분면이라서 사인 값은 양수고요. 자, 이번에 부동식, 요 녀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세타 값을 보면 이거다. 세타는 0에서 2파이 사이다. 이렇게. 자, 범위 구하기죠. 자, 항상 성립해라. 2차 부동식이 항상 성립해라. 자, 그리고 최고창이 양수인 거. 이런 건 이런 거라겠지. 자, 저걸 2차 함수 그래프로 본다면, 요 왼쪽을 y는 하고 그래프로 봤을 때, 그래프가 2차 함수 최고창이 양수인 그래프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예요.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근데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닌 거지. 이런 것은 0인 곳이 있고 음수인 곳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항상 0보다 크다는 요 그래프 그 말이야. 이 그래프가 된다는 것이 판별식이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허근이다. 그 말이 이렇게 쓰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라가 그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것에 판별식 쓰라고 말이야. 판별식인데 여기 짝수 모양이니까 판별식 2를 써야 되겠지. 판별식 2를 D'이라고 한다면 B'의 제곱, 요것의 제곱도 B'.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B'의 제곱.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계수길이니까 1이죠, 그냥. 요 녀석이 판별식이에요. 자,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딱 정리하면 이제 요거 풀어주기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합차니까 뭐 전개하지 말고 바로 합차로 이제 1의 제곱으로 변형해서 a 더하기 b, a 빼기 b 바로 두 개로 쓰면 돼요. a 더하기 b. 자, a는 이거고 이거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1이 사라져서 이제 요것만 남게 돼요. 그냥 요 녀석 그 말이야. 요 녀석. 알겠지? 이 녀석이니까 이것의 그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코사인 세타가 0이고 자, 코사인 세타를 문자로 생각한다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가 0 그 말이니까 이제 범위가 이렇게 말하면 되니 코사인 세타가 작은 근에서 큰 근 사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이렇게 딱 말하면 되는 거지.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작은 근이 마이너스 1, 큰 근이 0이니까 이렇게 세타야. 2차 부동식 형태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요것이 해야. 근데 이것은 저기 코사인 세타지 세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시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것은 코사인 세타 이야기니까 코사인의 그래프를 좀 그려서 자, 이제 코사인 세타니까 이건 세타라고 그냥 코사인 x로 그려서 해도 돼. 똑같으니까. 자,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한 서클을 일단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파이야. 자, 2파인데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은 여기잖아요. 0은 여기죠. 이게
마이너스 0 사이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자, 코사인 중에서도 아래 부분을 말하고 있구나, 그 말이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사이, 요 각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의 각도는, 우리가 여기는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 지점이지. 여기는 또 그러면 2분의 3파이 지점 아니야. 여기는. 그러니까 요 녀석이 있는 거다, 그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등호가 없으니까 뻥 뚫어진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양쪽 이렇게 있을 때, 세타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그 말이 되는 거지. 요것이 이제 저기 세타의 범위인 거지. 여기 이제 등호는 없어요. 여기 빠졌으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다, 그 말이야. 여기서 이제, 저기서 이제, 요게 A고, 요게 B인 거지. 요 둘이 더해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 2분의 4파이, 2파이라고 쓰면 되겠지. 자, 부동식 항상 성립해라는 거예요. 삼각형 ABC에서 A는 4, C는 3, B는 60도일 때 B의 값은 얼마냐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뭐 삼각 사인 법칙이라든지 코사인 법칙이라든지 삼각형에서 무슨 각도 같은 거 변의 길이 구할 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쓴다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굳이 뭐 삼각형을 안 그려도 뭐 AC 나와 있고 B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B 코사인 값 할 때 여기 각도가 주어졌지. 어쨌든 A, B, C하고 막 B라는 각 주어지고 근데 B를 구하자 그러면 B에 대한 식. 공식이 여러 가지 표현을 있지만 그 중에 B를 구하는 식은 B의 제곱 요식에다 넣으면 되는 거지. 자, 여기 이제 삼각함수 관련된 삼각함수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나온 거예요. 그 공식들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외웠다는 전제 하에서만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B제곱은 B제곱이 써지면 A제곱하고 C제곱이 남았으니까 그걸 이렇게 써주고 빼기하고 AC 곱한 거 2배 써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B. 자, 이 공식에 딱 넣으면 B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뜬 다음에 자, A제곱, A는 지금 4니까 16이고 B제곱은 3제곱 9가 되겠지.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자, BC, AC 그다음에 코사인, 자, 코사인 60도야.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가 얼마인가요? 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써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걸 정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은 25고요. 이것은 이렇게 약분해서 4, 3, 12, 12죠. 13고. 그래서 B제곱이 13이라고 나왔으니까 B값은 루트 13이라고 하면 돼. 자, 마이너스는 길이니까 마이너스는 안 써도 되는 거지. 자, B는 그냥 루트 14입니다. 그다음에 7번에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와 선분 BC 위의 점T에 대해서 여기 그림 설명이죠. 그냥 뭐 이것은 4다, 얘는 뭐 루트 13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CD는 2다, 요건 2다. 그랬을 때 B는 또 3분의 파이라는 각이다. 그랬을 때 AC 길이는 얼마냐? BD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아무튼 이 그림 설명해 놓은 거고 그 그림에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이제 그대로 해서 AC를 구할 그 말이거든. 자, 그림 다시 옮겨서 좀 보겠습니다. 점선 표시는 생략하고 이렇게 다 길이가 있을 때 그 말이야. 이렇게 있을 때 구하라는 것이 AC의 길이 여기를 구하라 그 말이지. 자, 여기를 뭐 하는 게 뭐 X라 합시다. 이렇게 X를 하든지 아무렇게나. 자, X를 구해라 그 말. 여기를 구해라. 그러면 쟤를 구하려면 여기 이제 3분의 파이라는 각도고요. 자, 3분의 파이는 60도라는 각입니다. 자, 여기를 구해라 그런데 뭐 뭘 가지고 구하는 거냐? 여기 길이를 몇 개 줬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중에서도 삼각형에서 막 여러 개의 변도 있고 막 각도 있고 막 이러면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라. 뭐 어떤 코사인 법칙이냐? 자, 여기 각도를 이용해서 여기 지금 삼각형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ABC도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좀 안 나와 있잖아요. 요 길이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요 길이를 만약에 뭐 A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A를 구한 다음에 이걸 구했으면 이제 요 삼각형에서 나머지 변의 길이가 다 나온 거니까 그러면 또 X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적용을 할 건데 여기 A를 구하는 거니까 아까 그 공식에 따라서 A 제곱을 하고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 녀석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쓰는 거야. 4제곱. 야, 그냥 제곱을 씁시다, 그냥. 자, 요거 제곱은 16 더하기 요거 제곱은 13.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2개 곱한 거. 4 곱하기 루트 13. 그 다음에 곱하기 뭐라 했어요? 지금 잘못 썼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요 각이 나와 있을 텐데, B가 나와 있을 테니까, 바꿔 써야 됩니다. 자, 요 각이 나와 있을 때 이것에 마주보는 편, 여기를 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루트 13의 제곱. 자, 공식 좀 그대로 대입할게요. 이것의 제곱은, 이렇게, 여기 각도에 대한 거, 각도에 마주보는 편으로 쓰는 겁니다. 코사인 법칙. 그래서 요것의 제곱은, 자, 요것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a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지. 이거 둘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a 곱하기 4. 둘이 이렇게 한 번씩 곱한 거에 두 배. 곱하기 코사인 b 그래요. 요것에 마주보는 거. 코사인 3분의 파이 그 말이에요. 자, 요 녀석에서 a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식이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일단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도니까 아까처럼 얘가 2분의 1이에요. 요 값은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니까 2랑 약분 되겠지. 그러면 4a가 남죠. 자, 4a 그 말이야. 이제 이거 정리하는 거지. 자, 이제 요건 13이고요. 다시 정리하면 요 13 이제 넘겨서, 자, 얘는 a제곱, 얘는 빼기 4a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6이죠. 근데 얘는 13이야. 13이 넘어가면 빼기 13이니까 3이 남겠지. 다 정리했더니 이렇게 남은 거야지. 다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제 인수분해를 해봐야지. 3, 1은 3 이렇게. 자, 그러니까 a 값이 1 또는 a 값이 3 두 개가 나왔네요. 두 개가 나왔는데 a 값은 지금 bd 값이죠. 여기가 1 아니면 3이다 그 말이야. 근데 아까 조건에서 bd는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1은 아니다 그 말 숨어 있는 거지. a는 3이다 그 말이야. 요 값이 3이다 그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 값이 구해졌어요. 자, a 값 구해졌으면 이제 다시 x를 구해야 되는 거죠. x. 그럼 요 녀석을 구할 때는 이 녀석에 마주보는 각이 써졌으니까 아까 그 공식에 넣으면 되는 거야. 자, x의 제곱은, 자, 이 녀석의 제곱은 이제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 제곱은 16이고 4의 제곱 쓸까요 그냥? 자, 여기는 5죠. 5니까 또 5의 제곱 쓰고 이렇게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요거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그냥 바로 그냥 2분의 1 넣으면 되겠어요. 요 녀석인 거예요. 아까 그 공식 그대로 이제 대입하면 여기서 요 녀석이라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좀 약분해서 이렇게 되고 요 녀석인데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빼기 4, 5, 20 그 말이야. 계산하면 이거 41이죠. 41에서 뺏으니까 21이네요. 자, x값은 루트 21 그 말이야. 제곱 21이니까 루트 21 이렇게 해서 루트 21이라고 구했다. x값은 지금 ac 길입니다. 자, 이것은 다 코사인 법칙을 외우고 대입할 수 있어야만 되겠어요. 자, 삼각형 ABC에서 요 녀석일 때 코사인식은 얼마냐? 자, 코사인식을 물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좀 적용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기본인 거야. 그리고 이런 조건을 왜 줬나? 이제 그런 걸 알아야지. 자, 이런 조건을 왜 줬나?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건이 나오면이 자, 이것의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해야 돼요.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A라는 각에 마주보는 편이 A고 B에 마주보는 편이 B고 C에 마주보는 편이 C일 때 그만해.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랑 같은 거다 그랬어요. 이 비율 자체가 A 대 B 대 C야. 그렇죠? 각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율이 sin 값하고 같아. 이렇게 썼지만 이것의 비율은 만약 얘를 K라고 해봅시다. 이 녀석을 K라고 등식으로 놓으면 그 말이야. 그러면 이런 말이 생기는 거야. sin A는 sin A는 2K 거지. 이렇게 쓰면 이렇게 sin B는 5K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sin B는 5K sin C는 4K 그 말이고 뭐 이런 관계인 거야. 예? sin A 대
사인 C가 2K, 5K, 4K 그 말이야. 비율로 치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그 비율이 A 대 B 대 C랑 같은 거예요. A 대 B 대 C랑 같다 그 말이야. 사인 A가 A라면 사인 B는 B고 사인 C는 C다 그 말이야. 비율이. 그러니까 결국 이런 비슷한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사인 A를 A로 치환해서 생각한다면 얘 대 얘 대 얘는 A 대 B 대 C이기 때문에 그냥 A 대 B 대 C는 얘 대 얘 대 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야. A를 2K, B를 5K, C를 4K라고 해도 된다 그 말이야. 자, 이것이 그러니까 K자를 약분해버리면 2대 5대 4 그 말이지. A 대 B 대 C가 2대 5대 4다 그 말이야. 어쨌든. 자, 그런데 그냥 A를 2대 5대 4 그 말은 그냥 2K, B를 5K, C를 4K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이 K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0은 아니고 아무튼 그냥 이런 비율인 거예요. 이게 이런 거 A, B, C가 이렇게 생긴 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서 코사인 C에 대한 식을 쓴다면 자, 코사인 법칙. 코사인 C는 여기 이제 2AB죠. 공식상에 C를 뺀 나머지 AB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 있는 거 써주고 빼기 C 이것이 바로 코사인 C 값인 거예요. 이것이 코사인 C인데 ABC가 이런 관계니까 저거 그냥 대입해서 정리해도 되는 거네. 그대로 만약에 대입하자면 물론 여기는 어차피 K는 약분될 거기 때문에 K는 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대입을 해본다면 2 곱하기 A가 지금 2K B는 5K 그 말이야. 이렇게 그다음에 A제곱은 요거 제곱이니까 뭐 4K 제곱이고요. B제곱은 요거 제곱 25K C제곱은 요거 제곱 16K 제곱 그냥 이거랑 같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K제곱 다 약분된다는 거 알겠죠? K제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약분되버릴 때가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만 계산하면 2는 4, 5, 20 그 말이야. 자, 4, 얘는 25, 29에서 16 뺐으니까 13인가요?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는 요거다. 자, 코사인 C 값은 20분의 13이다 그래요. 자, 9번에 x가 0에서 2파일 때 방정식 이것의 모든 근해합을 구하자. 근데 방정식이 좀 요상하게 써졌습니다. 방정식 막 이렇게 썼어. 괄호 안에가 원래 각도가 있는 곳인데 각도 부분이 막 이렇게 써져 있거나 뭐라고 써있든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복잡하면 치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얘를 그냥 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t는 0 그 말인 거예요. 알죠? 이 방정식이 t값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환한 거니까 치환한 녀석은 항상 범위를 따져야 된다겠지. 자, 이것의 범위는 뭘까? 자, sin x. 그러니까 최초의 각도의 범위가 0에서 2파이가 있을 거면 sin x는 저 범위일 때 sin x 값 자체는 뭡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 거죠. 이렇게 sin x 범위는. 그런데 파이가 곱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파이를 곱해라고 말해요. 여기도 파이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파이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근데 요 녀석이 지금 t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t 값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만 되는 거예요. 범위가. t 값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요 녀석에 대해서 t를 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코사인 t는 0인데 요 t 값 구하는 건데 요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살짝 그려서 좀 보는 거니까. 이제 코사인 그래프 대충 좀 그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려서 2파이까지만 좀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2파이까지. 이쪽 반대쪽 음수 쪽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쪽도 좀 그려줘야지. 이렇게. 대충 좀 적당히 그려두고 이제 지점들 알려주니 여기가 지금 여기가 파이 지점이에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파이 지점인 거죠. 이렇게. 자, 근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예요. t의 범위가. 이게 지금 t축이니까 x축 말고 t축이라고 좀 표현해 주는 게 낫겠죠. t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보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럴 때 그 범위에서 코사인 t가 0이 되는 곳 그 말이에요. 코사인 t 값이 0인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랑 여기잖아요.
요 범위 안에서는 여기랑 여긴 거지? 아, 그것이 답인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여기 값은 여기는 2분의 파이죠. 아, 요 두 개가 지금 t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이 범위에 t니까 이 범위의 t 값에 대해서는 요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 말이야. 아,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이거나 t가 2분의 파이이거나 그 말인 거지. 알겠죠? 요게 답인 거라고. 아, 근데 t 자체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t는 지금 치환한 거기 때문에 다시 t 대신에 파이 사인 x를 넣어줘야 돼요. 네, 이거 대신에 파이 사인 x를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파이 사인 x를 이렇게 다시 넣어주고 다시 봐야 돼요. 그때 x를 구하는 거니까. 네, 요런 방정식이야. 요런 방정식이면 이제 t는 잠깐 없다고 치고, 그러면 파이 사인 x가 이거니까 파이를 나눠버리면 요 말에서 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 말인 거지. 요것의 x값 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파이로 나눠버리면 사인 x는 2분의 이렇게 요렇게 되는 그거랑 요렇게 되는 그 x값이랑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시 또 풀어야 됩니다. 이번엔 사인 그래프를 그려라 그 말이에요. 사인 그래프.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여기다 좀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사인 그래프인데 범위가 원래 x값의 범위는 0에서 2파이죠. 요거 x값도 0에서 2파입니다. x니까 0에서 2파이까지만 사인 x를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대충만 좀 적당히 그려주면 돼요. 2파이가 여기까지만. 여기 이제 파이 지점이죠.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있을 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말이야. 2분의 1은 여기가 이제 1지점이니까 여기 중간쯤 어디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바로 2분의 1 되는 지점들이지.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저 지점 두 군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또 이쪽에 요렇게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랑 여기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두 군데랑 여기 두 군데 거기가 바로 우리가 찾는 곳이다 그 말이야. 그것의 x값들. 그런데 일단 여기 x값은 만약에 여기 x값을 a라고 합시다. a. 여기 x값을 b라고 해봐요. 여기 x값을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해봐. 이런 것은 일일이 다 구할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성질을 활용하면 돼요. 뭐냐면 여기 가운데는 우리가 2분의 파이라고 하잖아요. 가운데. 근데 a랑 b 우리가 그를 다 합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a랑 b를 더한 것은 요 가운데의 2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a, b의 가운데가 얘야. 그 말을 a, b의 가운데라는 것은 a 더하기 b 나누기 2. 이 녀석이 가운데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죠? 이런 말이니까 뭐야? a 더하기 b가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파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같으면 뭐야? 여기가 이제 2분의 3파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2분의 3파인데 여기를 만약에 C, D라고 한다면 C랑 D의 가운데가 또 2분의 3파이지. 그 말을 C랑 D의 가운데란 말은 나누기 그 말이야. C랑 D의 가운데 그 녀석이 2분의 3파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가 똑같으니까 C 더하기 D는 3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C 더하기 D는 3파이다 이런 말이 생겨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A, B, C들을 다 더하라 그 말은 요거랑 요것을 플러스해라 그 말이네. 그러니까 파이 더하기 3파이 4파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들의 합을 구할 때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더하면 좀 쉽게 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것의 근을 직접 찾아서 A를 직접 찾아서 A는 뭡니까 이제 요것이 2분의 1 막 그런 거니까 뭐 6분의 파이죠. A는 6분의 파이고 여기는 또 파이에서 6분의 파이 그래서 6분의 5파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직접 구해도 되고요. 이제 삼각 방정식 준비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세 번째 기출분석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